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 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19년 3월 28일 목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기차 관련주들 급락 나왔어요. 그쵸? 전기차 관련주 급락. 이유는 이유가 중요하죠. 왜? 이게 단기적으로 밀린 거냐, 중장기적으로 안 좋은 거냐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산업이 꺾이면은 매매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요 간단한 이유는 중국에서 보조금 삭감 조치가 나왔죠. 뭐 최대 60%까지 삭감한다고 해요. 그래서 특히 배터리 관련주 쪽 해가지고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글로벌 증시 시황을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 증시 연말에 쭉 밀렸다가 예산안 합의 안 돼서 밀렸었죠. 셧다운 나오면서 밀렸다가 반등이 멋지게 나왔다. 1차 목표치는 26,100포인트입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 구간까지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받는데 25,400포인트 요 구간에서만 지지받아도 엄청나게 강한 증시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2,175포인트 정도에 해당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 구간에서 최근에는 계속 지지력 테스트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탈하지 않는 게 뭐 건강하겠죠. 다우지수 생각하면은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자,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연말에 10월에 마찬가지로 하락이 나왔고 셧다운 때문에 추가적인 급락이 12월에 나왔다. 그래서 오히려 이때 한번 밀려준 게 미국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여기 이렇게 밀리진 않았죠. 10월에 그 급락이 나왔고, 그래서 보조를 맞췄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1차 목표치인 7,500포인트를 어찌저찌 돌파를 잘 해줬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지지력 테스트가 나왔는데 한번 이탈했다 3일 안에 회복한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럼 이탈하기 싫다는 거죠. 그리고 추가 상승이 나오고 지금은 오히려 21선 부근 그 7,600포인트 쪽에서 지지력 테스트를 받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미증시는 잘 버티고 있는데 요즘 우리 증시는 이렇게 썩 이렇게 체감이 좋지는 않죠. 자, 보시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 우리는 10월에 많이 밀렸다고 했어요. 10월에 많이 밀렸고 그리고 나서 1월에 저점을 찍으면서 이중바닥 형성했다. 요 원 두 개 보이시죠? 이중바닥 형성했고 반등이 멋지게 나왔는데 목표치는 기존에 10월에 나왔던 요 개파락 나온 자리 2220에서 2230포인트 사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돌파 시도가 나왔는데 일단 1차 목표 나왔고 여기까지면은 다 왔습니다. 코스피는 당분간은 쉬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코스닥을 공략하시라고 그랬죠. 1월 말에. 그래서 2월은 코스닥이다 말씀드렸고, 자, 조정을 받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미증시 25,400포인트에 해당되는 게 요 2175포인트. 근데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와요. 그리고 돌파 시도가 나왔는데 실패했죠. 이 구간에서는. 그래서 돌파에 실패하면은 저항 돌파에 실패하면은 급락이 나온다라고 제가 꾸준히 언급드리고 있죠. 급락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2175포인트 이탈하는데 요 위에서부터 말씀드려 이거 지켜줘야 되고 지키지 못하면은 2130포인트 열어놔야 된다. 여기서는 지지력 테스트가 나와야 된다. 이것까지 이탈하면은 체감이 썩 좋지 않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는 반등이 나옵니다. 3월 초에도. 그래서 반등이 나와서 2175포인트를 제압하는 듯 했으나 요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밀렸죠. 그래서 이 갭이 썩 좋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빨리 메우고 넘어가야지. 안 그러면은 한 번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조금 밀렸는데 2130포인트 공방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21선하고 61선을 지금 모이고 있죠. 이동평균선을 지금 모으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기술적으로 이동평균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나중에 교육을 다시 해드릴게요. 이동평균선이 수렴하게 되면 모이는 거죠. 모이게 되면 이게 힘을 모으는 거예요. 돌파할 힘이 안 생기니까 이 구간에서 힘을 모으는 거야. 저는 2175포인트 위에서 이거를 모으기를 바랬는데 요거보단 조금 우리나라 시장은 약한 거예요. 그래서 2175포인트 아래서 2130포인트 위쪽에서 모아서 이동평균선을 모아서 이놈의 기본적인 성질은 이렇게 넓어지게 되면 확산이라고 하는데 확산이 되면은 수축이 돼요.
수렴이 돼요. 그리고 수렴이 되면 또 다시 확산이 돼요. 그래서 벌어졌다가 좁아졌다가 해요. 그래서 지금 벌어진 다음에 요 놈들이 다시 모이는 거예요. 만나는 거야. 그런 구간에 있어요. 그래서 모인 다음에 방향성을 모색합니다. 그 다음에는 방향성을 모색하고 다시 확산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확산하고 수렴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데 다시 한번 4월 정도 예상하는데 늦으면 5월이고 4월 예상합니다. 저는 4월에 확산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방향성은 미중 무역 전쟁 그 합의만 되면은 위쪽이 나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 그 확산이 나오면은 다시 한번 고점 돌파 시도가 나올 거예요. 한 번에 돌파하면 좋고 한 번에는 아니어도 두 번 세 번 만에 돌파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아주 좋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오늘 뭐 전기차 말씀드렸죠. 바이오도 요즘엔 좀 어려웠는데 제가 계속 꾸준히 언급드리죠. 요 구간 하단 730포인트 여기를 자꾸 이렇게 위험하는 건 좋지 않다. 위협하는 건 좋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갭 떨어진 거는 사실 740포인트를 이렇게 갭으로 이탈하는 거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열어는 두셔라. 어디까지? 이 710포인트 전후까지 710포인트를 만약에 흔들기가 나오면은 요 그 하락 추세선 근처가 나오는데 연장해 드릴게요. 그럼 요 정도가 나오면은 흔들기가 나와서 뭐 710포인트를 흔든다거나 아니면 710포인트대를 간다거나 해서 저점 매수가 나오는 게 중요해요. 그럼 거기가 주요한 매수 포인트고 여러분들이 모아놓던 돈을 투자해도 되는 구간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소간의 흔들림은 나올 수 있겠죠. 최저점에서 매수 못하더라도 그때 좋은 종목에 투자해 놓으면은 제가 볼 때 올해는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종목 장세가 옵니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밀린 거 뭐 특별할 거 없다. 61선 어제 제가 안 그려드렸었는데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꺼내놨습니다. 61선을.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 꺼내놔도 저희 정도 이제 20년 정도 이렇게 주가를 보다 보면은 어느 정도는 보여요. 아, 이쯤에서 꺾여 있고 어디쯤에 평균선이 있다라는 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여드리기 위해서 꺼냈는데 61선 부근 왔죠. 여기를 살짝 이탈해서 저점 매수가 나와서 이 710포인트대를 갔다가 올라오는 게 좀 더 반발력이 좋을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제가 그 코스닥이랑 코스피랑 계속 이제 반발 매수 나오는 구간을 계속 말씀드리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2130포인트를 지켜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아요. 요것도 저점 매수 사인이 나와야 된다. 710포인트대에서 이제 저점 매수가 싹 들어오면은 좋은 시그널이 된다.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오늘 주목할 점은 중국에서 보조금 삭감했다. 60%. 요 뉴스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중국 정부가 전기차 업체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하기로 했다. 전기차 시장의 성숙도가 높아지고 비용이 낮아짐에 따라 정부 지원에 의존하기보다는 혁신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그래서 중앙정부보다 최대 많은 50% 뭐 많은 정부는 보조금 삭감된다라고 나오는데 2021년부터는 모든 보조금이 없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게 어떻게 효과가 나오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중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이 나와요.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 해당됩니까? 제가 이거 먼저 여쭤볼게요.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 해당돼요? 작년에 한 개 기종, 차도 기종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뭐 현대차로 치면 소나타가 있고 아반떼가 있고 뭐 그랜저가 있고 뭐 제네시스가 있고 많잖아요. 네. 작년에 한 개 기종 신청했는데 안 됐어요. 우리나라 해당돼요 지금? 올해 5개 신청했다라고 얼마 전에 알려드렸죠. 이 중에서 LG화학 배터리 쪽이 4개, 그리고 삼성 SDI가 1개, SK이노베이션은 없어요. 없었어요. 자, 요렇게 해서 제가 알려드렸죠. 다들 뭐 올해 뭐 몇 개 신청된 것 같다, 5개 신청된 것 같다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LG화학 4개, 삼성 SDI 1개예요. 요 정도로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는 아직 이걸로 수혜를 받지 않아요. 오히려 전기차 보조금이 없어지면 우리나라는 좋은 거예요.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잖아요. 기존에 우리나라도 보조금을 받다가 사드 보복 뭐 등 해서 보조금 폐지 수준이 됐어요. 우리나라께.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 진출해 있는 업체들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보조금이 삭감되고 추후 없어진다?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는 사실 좋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중국에서 보조금을 삭감한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앞으로 안 살까요? 2030년에 내연기관 차가 못 다닌단 말이에요. 없어진다. 아니면 뭔가 다른 방법을 취해서 불이익을 준단 말이야, 여기에. 잘 안 보일 거예요, 이제 2030년 되면은.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차를 사면은 10년은 타는데 3년 뒤에는 7년밖에 못 타고, 지금 2019년 이제 봄이잖아요. 이제 내일 모레면 4월이잖아. 그러면은 차를 샀는데 7년밖에 못 타. 여러분, 그럼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점점. 5년 뒤 되잖아요. 5년 뒤 되면은 10년은 타야 하는데 5년 뒤에는 5년밖에 못 탄다. 내연기관 안 산다. 전기차 소모가 올라간다. 아이고. 전기차 계속 이제 판매량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유럽부터 시작해서 중국도 얘기하고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굉장한 규제가 나온단 말이야. 이거를 여러분들 팩트를 알고 가셔야지. 자, 그래요. 그러면 오히려 보조금이 삭감된다. 그러면은 중국 업체들한테 보조금이 지급되던 게 없어지는 거죠. 우리나라는 원래 보조금에 대한 혜택을 못 받았죠. 사드 이후로. 그럼 우리나라 업체에 안 좋은가 이게? 저 굉장히 궁금하네요. 여러분들한테도 여쭤보고 싶네요. 그런가요? 여러분 생각엔 어떤가요? 저는 오히려 우리나라 추후에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수혜는 우리나라 배터리 아닐까요? 우리나라 전기차 업체들, 배터리 업체들 아닐까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각의 차이일 수는 있어요. 저랑 반대되는 생각 가질 수 있어요. 지금은 노이즈로 작용하니까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은 시장에서 노이즈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몇 달 뒤에 혹은 뭐 내년이든 나중에 뒤에 가서 이거 나중에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어차피 보조금 혜택을 못 받는 나라인데,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하나 또 연장해서 볼게요. 지금 미중 무역 전쟁 합의 중이잖아요. 합의를 보는 중이다. 근데 여기서 무역은 뭐 콩이든 뭐든 뭐 다 지금 양보하고 있잖아요. 무역은 중국이 다 양보했다. 거의 다 양보한다고 보면 돼요. 뭐 다는 아니에요. 거의 다 대부분 양보를 했어. 무역 쪽은. 그래. 니네가 뭐 무역 적자 본다니까 우리가 무역 쪽은 대부분 다 양보해 줄게. 그리고 중국 굴기 포기 상태예요. 중국 제조 굴기 2025 이건 포기 상태예요. 아예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안 되는 게 이제 지적재산권이나 보조금, 자국 업체들 보조금,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보조금이 삭감됐어. 자국 업체에다가. 그러면 지금 미중 무역 전쟁 합의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인 보조금 이 부분이 완화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완화되는 거잖아. 이거는 보조금이 삭감되고 추후에 없어진다라는 얘기가 나왔어. 전기차가 시작이 되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다른 협상할 때 이렇게 하겠죠. 전기차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삭감해서 추후에 없앨 거고, 나머지 IT나 다른 쪽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중국은 한 발 또 물러서 가지고 협상을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전기차 하나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미중 무역 이 합의 보는 거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중국이 또 한 발 물러선 거예요. 중국이 또 한 발 물러서고 양보하고 있다. 저는 이게 포인트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포인트라고 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랑 반대되는 다른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다 존중해 드려요. 근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전기차 종목들 오늘 급락 나왔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뭐 살펴보면 되겠죠. 포스코 케미칼. 제가 그동안 말씀드린 포스코 캠텍이 사명을 변경한 겁니다. 예. 포스코 케미칼. 네. 이 종목이 이제 뭐 코스피로 이전하겠죠. 오히려 이 구간에서 조정을 받아야 된다. 여기서 1차 매수를 하신 분들은 한 10% 정도 1차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자 분할 매수 10%씩 들어가시라고 했어요. 한 번에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했죠.
매수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한 6만 1,000원 구간, 요 구간 6만 1,000원, 6만 2천원 구간, 요 구간에서 한 번 정도 봤다라고 하면 여기는 안 깰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안 올 수도 있다라고, 안 올 것 같다고 했는데 만약에 왔어, 땡큐 한 거지, 사야지, 담아야죠. 이 구간 오면은, 이 구간 오면은 담아야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담아야 되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저는. 아시겠죠? 이 종목 제가 계속 수급 쪽으로 그동안 좋았다라고 뭐 많이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최근에는 조금 수급이 밀리고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밀려날 때 저점에서 천천히 모아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대신 전기차는 제가 작년 말부터 올해 초 뭐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데 조금 오래 걸릴 수 있다. 이 얘기는 계속 언급드리고 있죠. 전기차는 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수소차가 자극적이에요. 우리나라는 수소차에 뭐 수소경제위에서 정부에서도 밀어주고 있고 현대에서 밀어주고 있습니다. 전기차에서 늦었기 때문이에요. 배터리는 기술은 좋은데 현대차가 전기차 진출이 늦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 쪽에 모멘텀이 좀 약한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뭐 배터리나 뭐 이런 전기차 기술력 가진 업체들은 현대차만 보고 살지 않아요. 이 기업들은 중국 당연하고 테슬라 아니면은 저 유럽까지 다 진출하면서 글로벌 기술력을 확보한 업체들은 앞으로 엄청 좋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빠르면은 내년이나 내후년이고 3년 안에 될 거고, 빠르면 내년 내후년, 늦어도 3년이면은 전기차 관련주들은 저기 이렇게 날아갈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미래가치를 주가로 땡겼었다? 오케이, 그거 괜찮아. 괜찮아. 왜? 그 이상 땡겼을 것들이 더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19년이잖아요. 이것도 좀 있으면 절반 지나가는 거잖아요. 2020년이 됐다 쳐요. 그럼 2020년 기준으로 3년만 지나도 7년밖에 못 쓰고 5년 지나면 5년밖에 못 쓰는 내연기관 차 안 산단 말이에요. 전기차 계속 판매량이 늘어날 것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종목 갈게요. 이 종목 당연한 거죠. 자, 그리고 이 다음으로 뭐 LNF도 수급이 뭐 괜찮았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쪽도 최근에 좀 꺾이고 있어요, 수급이. 그래서 LNF는 32,000원을 이탈해서 여기는 조금 우려감을 가질 수 있어요. 이건 맞아요. 우려감을 가질 수 있어요. 차트 분석상으로. 오늘 거래량 붙은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날 양복 이쁘게 잘 뽑아줬는데 이렇게 쭉 밀어내렸잖아요. 근데 기분이 나빠. 기분이 나쁜데 이 종목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5,000원 단위로 있다. 만약에 이 종목 혹은 10% 많이 사신 분은 뭐 20% 샀다고 쳐요. 그럼 27,000원 정도 기다렸다가 조금 매수해서 27,000원 정도까지 기다렸다가 그냥 올라가면 보유한 물량만 가져가면 되잖아요. 들고 있는 게 올라왔으면 좋은 거지 뭐. 아쉬워할 거 없어요. 27,000원 부근까지 내려온다, 흔들기가 나오거나 한다, 그러면 요걸 한 10% 더 들고 가면은 되겠죠. 그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기차 하시는 분들 오늘 내일 보고 막 트레이딩 관점으로 수소차처럼 막 날아가는 거 생각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셨으면은 섹터를 잘못 보신 거예요. 자극적인 섹터를 보셔야 돼. 그러면 테마주를 하셔야지. 전기차는 테마가 아니에요. 전기차는 이제는 산업화가 됐다고 했잖아요. 산업화가 됐다. 산업이에요, 이제는. 우리 실생활에 보이잖아요. 수소차가 테마죠. 이런 게 테마지. 아시겠어요? 우리 생활에 아직 들어오지 않았잖아, 수소차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인공지능이 그랬고, 과거에 OLED가 그랬고, 테마란 말, 과거에 5G가 그랬고, 근데 이제 산업화가 되고 있잖아요. 다들 하나씩 하나씩. 수소차도 언젠가는 몇 년 지나면은 산업화가 될 수도 있겠죠. 아직은 테마라는 거야. 아시겠죠? 남북 경협주도 말씀드리죠. 경협주도 아직 뭐 비핵화 해가지고 북한이 개방을 해서 어떻게 가겠다 뭐 나온 게 아니잖아요. 아직 협상 중이잖아. 그럼 테마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테마하고 산업하고는 달라요. 요 정도는 개념을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LNF 같은 경우도 5,000원 단위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27,000원 다음에 보면 되겠죠. 저는 크게 걱정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 에코프로보단 제가 이날 말씀, 에코프로보다는 차라리 이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렸는데 반등이 이쁘게 나왔는데 오늘 뭐 돌발악재로 밀렸다고 쳐요. 근데 제가 볼 땐 이게 악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뭐 공모된 다음에 시초가 여기 뭐 61,000원 부분까지 와주면은 조금 모아볼 수는 있는데, 제가 원래 신규 상장주를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는다고 했어요. 신규 상장주는 제 기준에선 7-80%는 다 하락한다. 제가 이게 예로 많이 들어드리죠. 혜태제가 식품이 이게
안 좋은 회사가 아니잖아요. 종목 자체는 어마어마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 상장 초기에 잠깐 반짝했다가 68,000원에서 지금 만원대도 무너졌네. 만원대에서 지금 계속 굴러다니고 있잖아요. 3년째. 신규 상장주는 이래요. 기업이 좋아 보이고 그래도 혜태제과식품이 이 기업이 부실해라고 하시는 분은 없을 거 아니야. 이 기업이 뭐 그 엄청 작은 중소기업도 아니고 여러분도 알만한 기업들인 거잖아요. 근데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는 혹시나 만에 하나 내 기준을 이탈했다라고 하면은 정리를 하신 게 나아요. 만약에 이 상장 초기에 이 저가 있죠. 저점을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뭐 저점이 지금 59,900원인데 한 6만 원 이탈한다고 하면 뭐 정리할 생각하고 61,000원 부근에서 조금 늘려서 이렇게 6만 원 이탈하면 정리한다. 이 생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6만 원 이탈하면은 뭐 하락하다가 만약에 반등이 나서 6만 원을 회복한다거나 뭐 61,000원을 회복한다거나 하면은 그때 다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강하게 회복해야 돼요. 어정쩡하게 회복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걸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코스모학 같은 경우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종목도 굉장히 좋은 종목인데 말씀드렸잖아요. 전기차는 오래 걸린다고. 오히려 이 기준 양봉 하단 부분까지 다 왔죠. 그러면은 오히려 지금 구간은 오히려 이 종목도 코스모학도 여러분들이 건드려 볼 만한 구간까지 온 거예요. 아시겠죠? 대신 전기차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작년 말부터 꾸준히 말씀드렸다. 뭐라고 했죠 제가? 전기차는 오래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넣어놓고 흔들리지 않고 좀 그냥 투자의 개념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실 분들만 가능하지, 이거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 또 말씀드린 게 MLCC도 조금 걸릴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빠른 걸 원하시면 차라리 반도체 쪽을 보셔라 라고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질문도 많이 들어와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쪽 개념으로 해서 특히 뭐 저쪽 그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캠텍 쪽을 질문하신 분들, 그리고 LMF 같은 경우, 그리고 에코프로도 얼마 전에 꽤 많이 들어왔고 해서 요 부분 중심, 이 세 종목 중심으로 말씀드릴 코스모학도 뭐 예를 하나 들어 드린 거죠. 이쪽은 이제 뭐 코발트 같은 경우가 2차 전지에는 그 NCN이나 NCA나 다 코발트가 들어가잖아요. 코발트가 앞으로 엄청나게 이제 소모가 될 테니까 지금 코발트 가격 떨어졌을 때, 하락했을 때 천천히 매집해 놓는 것도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코스모학 같은 경우는. 대신 전기차는 빠른 게 아니다. 좀 걸리니까 좀 여유 있는 분들이 하셔라. 요렇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요 밑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해 주시고 댓글 하나씩 꼭 달아주세요. 요즘에 보니까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늘어났는데 제가 보고 자주 보이시는 분들이다 하면은 저희 쪽에서 이제 1000명 돌파하면서 이제 이벤트를 하나 해드릴 건데 게시판이 아직 안 생겼어요. 게시판에다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더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많이 응원해 주시고 하면 저도 좋은 영상 만드는데 힘이 되겠죠. 그리고 질문사항 올려주시거나 하면은 제가 가급적이면은 모든 걸 다 올려드릴 수는 없어요. 가급적이면은 영상으로 혹은 언급이라도 해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